네, 반갑습니다. 2020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경채 및 경호처, 대통령 경호처 7급 공채 때 시행되었던 상황 판단 한번 이제 기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제 파트를 제 민경채 이제 기출풀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 해석과는 상황 판단하고 좀 약간 다르다는 거는 보시는 분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설명적인 부분에서 좀 디테일해야 되고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간 이제 그 파트를 나눠서 했었는데 그냥 한번 쭉 가볼게요. 그래서 영상이 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발췌해서 나는 뭐 10번이 궁금해, 11번이 궁금해 이렇게 이제 찾아서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오늘은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뭐 내일이나 다음날 들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며칠 있다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의 편의상 길게 스트레이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울러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 풀면서 같이 풀고 있어서 조금 버벅될 수도 있고 설명들이 한 번에 이제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많이 하고 또 막 여기에 제가 막 천재적인 그런 두뇌 막 적성이 있는 게 아니라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법조문 유형이고요. 전형적으로 법조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래라면 전형적으로는 법조문부터가 아니라 그 언어 지문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한 두 문제 정도 나오고 법조문이 나오는데 19년도부터 550채도 그렇고 그 지문형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민경채는 아마 지문형이 살아 있을 거예요. 보도록 하죠. 자, 광역교통위원회는 이제 위원장 1명과 상임위 1명 및 다음 각호의 위원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된다라고 했고 조항호가 있죠. 그 다음에 목이 있습니다. 조항호 목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법조문은 구성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들은 말이죠. 일목, 뭐 가목, 다목, 라목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갑니다. 팁이라 할 것까지는 없는데 이렇게 그 조에 네모를 쳐주시고 그거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래야 편합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 실무위원회 위촉 시 성별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키워드 중심으로 들어갈게요. 여기서 실무라는 글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여기 있네요. 실무는 심의를 한대요. 1호, 2호 이거 볼 필요 없고요. 이것도 볼 필요 없고 여기 있네요. 사망 가면 있겠네요. 실무위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된대요. 뭐 기재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소속기관의 장관님이죠. 아니면 뭐 청장님이나 지명하는 사람, 대도시권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소속기관의 뭐 자치구장이죠. 뭐 구청장님, 뭐 시장님, 광역시장님 뭐 이런 것처럼 됐고 그 다음에 성별을 고려해서 여기서 이제 그 이내 사람. 자, 그럼 여기서만 봐도 답이 나온다, 그쵸? 왜냐면 성별을 고려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고려를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고려를 하니까요. 자, 광역의 구성원은 실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이 된다. 어쨌거나 실무에 속한 분이 광역에도 속한다라는 게 이 2항의 단서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될 수 있어요. 자,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없이도 실무위 위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장관님이나 구청장님, 뭐 시장님들이 임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광역위원장님이 위촉하는 거랑 여기 둘이 이미 이 광역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없이도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이것만 볼까요? 자, 광역위 위원으로 행안부 소속 공무원을 선정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임명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실무위가 장관이 임명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헷갈려요. 실무위 위원이 장관님들이 지명하는 거지 광역위는요 여기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광역위 위원장은 국토부 제청으로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국토부 장관 또는 국토장관이 임명 위촉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교묘하게 바꿔놨어요. 저도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2번 보죠. 자, 배아, 자녀 배아 좀 독특한 법조문인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법이죠? 아무튼 옳은 거 고르라고 했고 똑같이 여러분 근데 네모보다 동그라미가 빠르죠? 동그라미로 할게요. 이런 것도 그래도 무시 못합니다. 1초 정도는.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거 다 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읽었다가는 못 풉니다. 물론 이제 천재적인 그 독해력과 판단력을 가지신 분은 가능하시지만. 1번. 배아 생성 의료기관은 불임 부부를 위해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의 제공을 알선할 수 있다. 솔직히 이거는 딱 봐도 아닌 거가 느껴지시죠? 원래 이렇게 풀면 안 되고, 볼게요. 어딨지? 반대급부라는 이제 키워드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 있네요. 누구든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제공 이용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틀렸습니다. 2번. 난자 또는 정자의 기증자는 항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배아의 보존 기간을 6년으로 정할 수 있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물어놨거든요. 자, 그럼 기증이라는 키워드에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1항의 기증자가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는 보존 기간을 5년 이상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배아의 보존 기간은 5년으로 한답니다. 그리고 그 5년 미만으로 만약에 한다면 기증자가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6년은 안 된다라는 거죠.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에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배아 생성 의료기관은 혼인한 미성년자의 정자를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혼인, 미성년, 임신, 이 키워드가 연결된 걸 찾아가 볼게요. 여기서는 아까 봤는데, 여기 있네요. 누구든지 배아를 생성할 때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가 포인트고, 미성년자의 난자,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여기까지 이게 안 된다는데, 다만, 이거는 예외죠.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해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배아 생성 행위를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뭡니까? 임신 외의 목적이니까 틀렸습니다. 4번 보죠. 보존 기간이 남은 자녀 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이라면 체내에서 난치병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냐라고 지금 이제 물어봤는데, 여기를 보면 되죠. 보존 기간이 지난 자녀 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기술 개발 치료를 위해. 근데 보존 기간이 남은 이라고 했잖아요. 틀렸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생성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녀 배아도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 체에서 피임 기술을 위해 연구 개발이 가능한 경우가 있냐?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여기 있네요.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이게 뭐냐면, 배아의 그 정자, 난자, 기증자가 보존 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이를 보존 기간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5년 미만의 보존 기간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보존 기간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4년을 이제 보존 기간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보존 기간이 지난 자녀 배아, 즉 4년이 지났으면 5년이 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보존 기간이 남은 거고, 얘는 보존 기간이 3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는데, 걔네들이 만약에 보존 기간이 끝났으면 5년이 지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아마 이거를 좀 짬뽕해서 이 2번 문제는 좀 어렵네요. 법조문 약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3번 보도록 할게요. 수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게 식품 위생 및 안전에 관한 그런 법인가요? 그 부속법령 같은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조는 이제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기네요. 바로 볼게요. 1번. 자, 업소 갑이 우수 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국내 자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점검을 해야 된다는데, 그건 여기 나와 있겠죠. 수입 신고하려는 자는 확보를 위해서 기준에 따라 해외 제조업소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다라고 한 거지, 국내 자기업소라고 하진 않았죠. 틀렸습니다. 2번. 업소 을이 2월 20일에 등록됐으면 등록은 유효하다가, 자, 몇 년인가요? 4년이죠. 그러면 법조문 단서에 4년과 관련된 게 있나 볼게요. 여기 있네요.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입니다. 그래서 4년인 게 틀렸죠. 자, 부정화 방법으로 수입업소 등록된 경우 취소하지 않고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부정을 찾아보죠. 여기 있네요. 부정화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근데 위에 다만 우수 수입업소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게 1호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우수업소 정의 수입 이거 시설 기준을 위배해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 받았다면 그때로부터 3년 동안 정은 등록 신청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행정처분에 가볼게요. 여기 있네요.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이제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이거에 관련된 선지는 이 법조문에서 우리가 이 선지를 도출해낼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왜 법조문이 다 5번이죠? 정답이? 괜히 시간 뺏기려고 그런 건가? 식약처장은 우수수입업소 무가 수입 신고한 수입식품에 대한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그 생략 검사라는 게 없었으면 당연히 여기 나와 있겠죠.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 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대요. 이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면. 근데 우수수입업소 등록된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이니까 수입 신고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그렇죠. 전부 또는 일부 생략 가능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죠. 무슨 법조문이 이렇게 많이 나와? 보기에서 이거를 참고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허용되는 행위를 고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허용에 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거슬리시면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래야 좀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3개의 조가 있고 이것만 읽어보고 밑에 이제 내려가면서 대조해서 풀어보죠.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의 내용 형식을 변환하거나 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또는 송신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당연히 받아야겠죠. 어문 저작물의 이제 각주가 나있는데 뭘까요? 소설, 시, 논문, 각본 등 문자로 이루어진 저작물이랍니다. 기억. 학교 도서관이 공표된 소설을 청각장애인을 위해 한국 수어로 변환하고 이거를 복제 공중 송신하는 행위. 청각에 들어갑니다. 이건 시각이고 여기 있네요. 누구든지 이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변환할 수 있고 이거를 공중 송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맞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선지 2개를 제거해줍니다. 한국수어통역센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국수어통역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 1, 3번 중에 답이 나옵니다. 자, 점자도서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 괜찮네요. 공표된 피아니스트의 연주 음악을 녹음하여 복제 전송. 자, 그러면 이제 시각장애인이죠. 이 조에 가봅니다. 공표된 어문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복제하거나 디지털 음성정보 기록 방식으로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문 저작물은요 문자로 이루어진 저작물을 말합니다. 근데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신 게 음악이잖아요. 이건 어문 저작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도록 할게요. 지문형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좀 재밌고 뭔가 좀 달가운 지문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이해충돌 공적 의무 볼게요. 옳지 않은 거고요. 이해충돌은 공직자들에게 부여된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갈등상을 지칭한다. 공적, 사적이 충돌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은 공직부패와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하지만 공직부패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의무를 저버리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면 이해충돌은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대립하는 객관적 상황 자체를 의미한답니다. 이해충돌하에서 공직자는 공적 의무가 아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결정을 내릴 위험성이 있지만 항상 그런 결정은 아니라고 한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여기 2문단이 있고 3문단이 있는데 이거를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맞춰가시면 됩니다. 찾아가시면. 1번 보죠. 공직부패는 권력 남용과 관계없이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대립하는 객관적 상황 자체를 말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공직부패가 아니라 여기 있죠. 이해충돌은 이거 대립하는 객관적 상황 자체를 말한다. 틀렸죠? 맞나요? 1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러면 3번하고 5번 선지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공직부패는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여기 있네요. 충돌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네요. 옳은 거죠. 5번. 이해충돌에 대한 규제의 초점은 공직부패의 사전 예방에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있네요. 최근에는 규제의 초점이 신뢰성 확보로 변화되고 있다. 맞죠? 맞습니다. 이 4번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음 글을 근거로 할 때
A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찾아라 합니다. 보죠. A 서비스는 공항에서 출국하는 승객이 공항에 지정된 곳에서 수화물을 보내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찾아가는 신개념 수화물 위탁 서비스다. 그래서 호텔에 마련된 카운터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위탁하면 된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땡땡 호텔, 즉 동그라미 호텔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다이아몬드도 가능하답니다. 마름모도 가능하답니다. 자, 8시에서 4시까지 하고요. 인천공항에서 오후 1시에서 자정까지 출발하는 국제선 그러니까 이용 승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되고 괌, 사이판은 제외된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출발 시기에 예의는 돼요. 하지만 출발지가 김포예요. 인천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인천발이 맞는 거죠. 그 시발 공항이 욕한 거 아니에요. 시발점이라고 해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튼 시작되는 거게 김포니까 틀렸고 얘도 볼 필요 없고요. 여기 셋에서 봅시다. 하지만 괌 사이판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얘도 제외해줍니다. 나머지 두 개만 보면 되겠네요. 자, 오후 1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오전 안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런 건 이제 퀴즈 유형이긴 한데 반드시 맞추셔야 되고 반드시 여기서 최대한 시간을 줄이셔야 되는 문항이기도 합니다. 다른 데서 시간이 많이 소모되니까. 7번 보죠. 이거 바로 퀴즈가 되게 많네요. 2020년 상판이. 이게 자료보다 좀 상판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자료는 쉬웠는데 아무튼 보죠. 2019년 무역 의존도가 높은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내림차순,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1등, 2등, 3등을 해봐라라는 게 포인트고요. 서로 간에만 무역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국가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합이 모두 일정하다는 거죠. A, B, C만 있으니까. 자, 그러면 A와 B와 C에 대한 수출액은 200, 100입니다. 이거 어떻게 푸시냐면요. 이거 표 만드는 거예요. 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풀이 시간이 10초, 20초, 뭐 30초 정도 단축될 수 있는데 이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를 주시고요. B, C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얘 200억 줬죠? 그러면 얘는 100억 달러 수출을 했다는 거네요. B 보죠. 얘는 얼마? 150, 100. C는 이제 A랑 B에 해야 되니까 150, 50. 이게 뭐냐면 제가 여기다 무슨 뭐 수출 이런 거 쓰진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A, B, C가 각각 나머지 두 개 국가에 대해서 수출한 수출액입니다. 자, 그러면 국내 총생산은 1000억, 3000억, 2000이 A, B, C 순이었고 무역 의존도는 이렇게 계산한답니다. 이게 분모가 되고 총 수출액 이거겠죠. 이거 더하면 그 다음에 총 수입액입니다. 이거 더해보죠. 300이고요. 총 수출액이 300이란 소리예요. A가. 얘는 250. 얘는 뭐야? 200.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다? 수입액. 자, 여기서 이제 그 실력 차이가 납니다. 변별력이 차이가 나요. 여기서 이제 좀 잘하시는 분들은 뭐야 수입액은 이거잖아 이렇게 하고 수입액은 뭐였더라? 하면서 시간이 조금 지체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시간차로 인한 그 변별력이 확보가 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랄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단 A부터 보죠. B가 A에, C가 A에 이렇게 수출을 했어. 그럼 A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되죠? 그렇죠. 수입액이 됩니다. 300이죠. B 입장 보죠. B는 250.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이제 C를 볼게요. 200. 100이니까 끝. 됐습니다. 자, 그럼 600, 500, 200, 400.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분모는 뭐였죠? 이거 여러분 그냥 1, 3, 2로 볼게요. 어차피 자릿수 똑같기 때문에 분모 비율이기 때문에 상관없거든요. 0 3개 쓰는데도 몇 초 낭비됩니다. 이 0 3개 쓰는 거 아무리 빨라도 한 1초 정도 걸리죠. 이거 0 3개 쓰면 뭐예요? 그럼 한 3초 정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얘는 200이고 얘는 이제 600이고 얘는 뭐죠 그러면? 3분의 이제 500이면은 뭐야 이거? 3분의 500? 뭐 이거 뭐 166.67 정도 되나? 뭐 그 정도 될까요? 네, 그렇게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럼 뭡니까? A, C, B 순이겠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빠르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8번 보죠. 퀴즈가 되게 많이 나왔구나. 옳은 것을 고르는 거고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셨겠네. 외부 업체에 위탁해서 한답니다. 그래서 5개 항목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 평가 점수 총합이 가장 높은 시안을 한답니다. 채택. 동일한 경우 얘 점수가 높을 때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하나만 이제 선택을 하는 거고 자, D와 E는 채택되지 않는다. 이런 건 일단은 총점을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40, 60, 75 뭐 총점을 계산하지 않고 보셔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총점을 어느 정도 계산하는 편이에요. 뭐 제가 언급 드렸다시피 제 방법이 절대적인 방법도 아니고 무슨 막 효율적이기만 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당히 좀 필터로 걸으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 70점이고요. 이건 놔둘게요. 50, 67. 그다음 얘는 뭐지? 50, 70, 80, 90. 자, DY는 채택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하니까 목이 좀 따갑네요. 자, DY가 85, 75점이야. 근데 이제 채택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얘가 일단 90점이거든요. 얘네 이 점수에 따라 A가 뽑힐 수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A, B, C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교수법이 20점 만점이면 20점을 주면 얘 90점이 되는 거잖아요. 얘네보단 훨씬 커질 수 있고 아무리 못해도 얘네들이 여기가 빵점이라고 해도 67, 70점이라 해도 A가 1등이잖아요. 90점으로. 얘네들은 무슨 일 있어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뽑힙니다. 채택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 맞고요. 마음의 평화 3개 나왔습니다. 자, 니은의 점수와 상관없이 C는 채택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걸 바꾸면 무슨 뜻이냐면요. 니은의 최대값 그걸 적용했을 때 뽑힐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20점이죠. 그럼 얘 90점이네요. 자, 그러면 90점이면 얘가 지금 동점이죠. 얘는 빵점이라고 칠게요. 왜냐면 얘가 최대한 선택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 점수대로 간다고 했죠. 25점이니까 얘는 안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면 얘도 맞죠. 맞고 또 마음의 평화 둘 중에 하나입니다. D급 보죠. 기억이 23점이라면 얘는 몇 점이죠? 90점이 됩니다. 그러면 B가 채택되냐라고 물었는데 자, 기억이 90점이면 얘랑 동률이에요. 근데 얘도 20점을 들어가면 90이죠. 그러면 A, B, C가 나란히 90, 90, 90입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학습 내용 순으로 뽑힌다고 했으니까 자, 25, 30, 20 얘가 당연히 뽑히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뽑힙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최대 최소의 그 개념을 조금 빠르게 적용을 하시면은 헷갈리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와, 이거 뭐죠? 법조문이랑 퀴즈만으로 이루어졌네요. 신기하네. 자, 숫자 코드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했고요. 스토크 같네. 이제 정사각형에 이렇게 9개의 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임의의 점에 하나 시작을 해서 직선을 그어 나간다. 다른 점에 도달하면 펜을 종이에서 떼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갔다가 또 뗐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면 이런 식으로 한 번 그은 직선에 그렇죠. 이건 할 수 없고 4개 이상의 점에 도달. 그러니까 최소한 4개의 점은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작점과 동일한 점에서는 뗄 수 없다. 그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연어가 막 산란기 되면 강물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다시 일로 돌아와요. 그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펜을 종이에 뗀 후 그어진 직선이 지나는 점의 번호를 순서대로 모두 나열한 것이 코드가 된답니다. 그래서 1, 6, 5, 8 하면은 숫자 코드는 1658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에서 대각선이나 한 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칸 이런 식으로 대각선도 이게 있고 이게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없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 예시가 이거거든요. 1에서 6 가려면 이렇게밖에 못 가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면 1, 2, 3, 6이 돼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굳이 언급이 없어도 이것만으로 파악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은 볼 필요 없죠. 4개의 숫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시작점과 동일한 점이 뭐가 있나요? 얘도 안 되네요. 5, 3, 6, 9, 5. 둘 다 5니까. 1, 5, 9, 5, 3 볼까요? 얘는 안 될 텐데. 5가 2개 있어서. 1, 5, 9, 5. 왔던데 돌아갈 수 없습니다. 6, 4, 2, 9, 8, 7. 6, 4, 2, 9, 8, 7. 언뜻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돼요. 왜냐면 6에서 4 가는 경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뭐 어떻게든 가야 돼. 그러니까 숫자 하나가 겹칠 수밖에 없어요. 6에서 바로 4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 8, 7, 4 얘가 정답이고요. 볼게요. 자, 9, 8, 7, 4, 1, 2 여기서 6 가는 거는 이렇게 가면 얘는 안 고쳐도 되니까 됩니다. 10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거 막 되게 많다고 넘기지 마세요. 차라리 이거 시간이 없으시면 이거 말고 이걸 푸셔야 됩니다. 얘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확실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리 퀴즈형이라서 얘는 무조건 됩니다. 자,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거.
그래서 인력, 경력, 행정, 지역 점수의 총합, 어쨌든 총합이 가장 높은 데를 의료기관 지정한답니다. 전문의가 2명 이하거나 가장 가까이 있는 기존 산재거지 거리가 1km 미만이라면 1km 미만이라면 병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걸로 선지를 좀 지워줄게요. 전문의가 2명 이하를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거리 1km 미만, 얘 또 이렇게 아싸리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1km 미만이라고 했지 1km 이하일 땐 얘는 해당되는 거예요. 500m니까 얘 안 되고. 자, 그러면 이거 지워주고 또 마음의 평화. 하나, 둘, 셋. 이너피스 딱 3개 중에 이제 답이 나오니까 보면 되죠. 자, 이제 뭡니까? 네, 막노동입니다. 가시죠. 6명 8점. 임상경력 7년 1년당 2점이니까 14. 행정처분 4명 여기니까 2점. 그 다음에 거리 어우 되게 많네요. 10km니까 여기죠. 인력과 경력 점수의 합의 20%에 해당하는 점수니까 어떻게 보면 가산점 개념이죠. 인력과 경력이 22점이죠 여러분. 이거의 20%예요. 이 정도는 암산하셔야 됩니다. 4.4예요. 이제 을이 아니라 병 볼게요. 자, 병은 8명 얘는 10점 7명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5년 10점 0명 10점 어우 준수합니다. 그 다음에 1km죠 3km 미만 떨어져 있을 때는 인력 경력 점수 합의 20%를 또 감점한대요. 그러면은 얘는 20점이었죠 20점의 10%는 뭐예요? 마이너스 2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 볼게요. 정은 4명이니까 8점. 그 다음에 11년이죠 10년 이상이면 무조건 20점이 맥스. 행정처분 3명 이상이니까 2점. 그 다음에 2km 얘도 3km 미만이니까 감점입니다. 28에 20%는 소수점 남긴다고 해서 당하지 마시고 28에 28 곱하기 2는 56이니까 마이너스 5.6점이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22, 24, 28.4고요 얘는 30에서 이걸 빼주면 28점 맞나요? 계산이 틀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30점에서 5.6점 빼는 거니까 얘보단 작겠죠. 30점에서 5.6점 빼면 24.4 맞죠? 네, 다시 한번 볼게요. 10점, 24점, 28점. 네, 28.4, 28, 24.4 0.4점 차이네요. 정답은 1번 갑이 지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를 풀 때, 그 오국공채는 40문제라 1에서 20, 21에서 40으로 이렇게 세트가 나눠져 있는데, 문제 유형이 이거랑 동일하게 갑니다. 뭐, 표차트 변환형, 기본 자료형, 뭐, 복합계산형, 퀴즈형,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민간은 25문제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나뉘냐면, 민간은 1에서 10번이고, 11에서 20번이에요. 그 다음에 21에서 25는 복합형 문제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파트 1, 파트 2라고 해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했던 그 유형들이 여기서 똑같습니다. 그 유형들이. 그래서 바로 법조문 나오잖아요. 옳은 거. 읽기 싫은 법조문입니다. 뭐 비밀 비치인가. 아우 지겨워요. 네. 군대에서 이거 좀 많이 인가했었는데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등의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답니다. 비밀이라면 국가 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 이 규칙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시고 나머지는 발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치갑 인가의 해제는 구술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인가의 해제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비밀 침급 비취 인가 해제 변경은 문서로 한답니다. 아시겠죠? 문서로 하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구술이니까. 법원행정처장은 1, 2, 3 모두 인가권을 가진다. 여기 있네요. 1급 비밀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합니다. 2, 3급 보죠. 1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2, 3급 취급 인가권자가 그거에 그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정답은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2번이네요. 나머지는 한번 봅시다. 5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에 대해 새로 신원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1급 비밀을 인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게 어디 나와 있나요? 보죠. 어차피 우리 여러분 제가 이걸 읽지 않고 선지를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막 이걸 또 올라갈 때 너무 대충 읽을 필요는 없어요. 좀 시간 들여도 됩니다. 여기 있네요. 빛이 인간은 뭐 해제 사유 뭐 이런 거를 행하지 아니하고 인가할 수 있다. 하지만 다만 1급 빛이 인간은 새로 신원조사 실시를 예외 없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인가할 수 없다. 있다라고 해서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2번 볼게요. 옳은 것을 이제 고르라고 합니다. 국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각재산 되지 않는 경우, 총괄청의 매각 승인을 받은 경우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아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일반 경쟁을 하는데 제한, 지명, 수의로 매각할 수 있다. 각호의 어느 사항은 매각할 수 없답니다. 행정재산으로 사용 승인한 경우,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읽고, 국유재산이 토지의 면적이 뭐 여기서 1000제곱미터 그 밖에는 2000을 초과한 재산을 매각하신 경우에는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1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에는 요하지 아니한다. 필요 없다는 거죠. 수의계약으로 매각, 다른 법률에 따라 무상기속, 법원의 확정, 결정에 따른 소유권 변경. 1번 보죠. 행정목적으로 중앙관서회장이 승인한 국유재산인 건물은 매각을 받아야 될 수 있습니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됩니다. 괜찮아요. 이거 어디서 나왔지? 제가 왜 괜찮다고 했죠? 잠시만요. 매각 승인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중앙관서회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행정재산으로 사용 승인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아예 안 됩니다. 2번. 매각 승인 대상이 일반 국유재산, 국유 일반이라고 해도 지명 경쟁인 경우 총괄청의 승인 없이 매각할 수, 그게 아닙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때는 총괄청의 승인을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수의계약을 지명 경쟁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놨죠. 틀렸어요. 3번. 법원의 확정 판결로 소유권 변경은 여기 바로 나와있죠. 법원의 확정 판경, 혀가 꼬이네. 확정 판결, 소유권 변경. 이거는 요하지 아니한다. 4번. 광역시 소재 1500제곱미터 면적의 수의계약으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했으니까. 5번이 정답이고요. 소유자 없는 500제곱미터의 면적 토지를 취득한 후 당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취득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할 수 있다. 이거네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없는데, 다만 행정재산으로 뭐 소유자 없는 거를 취득했고 그거를 당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거죠.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매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이 맞다라고 볼 수 있고 정답입니다. 13번 볼게요. 진짜 지문형이 보이질 않네요. 여기 하나 있네요. 진짜 웃긴다 이거. 옳은 거. 특허법을 제정했답니다. 새로운 기술에 의한 발명을 한 사람에게는 특허권이라는 독점권과 금전적인 걸 해주는데 A국은 전자를 택했답니다. 이거는 이제 동그라미 쳐주면 됩니다. 특허권의 절차 없이 부여하는 거랑 신청에 의해서 절차를 통해서 부여하는 방식 중에 후자를 택했다니까 특허심사 절차를 동그라미 치세요. 3번. 세 번째. 후자를 택했다는데 그게 뭘까요? 국내에서 새로운 기술을 기준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죠. 전 세계에서 기술이 나왔다고 해도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뒤늦게 개발이 됐다고 해도 이미 세계에서 승인이 됐으니까 이건 인정 못해가 아니라 우리 국을 기준으로 하니까 너 통과 이런 거겠죠. 영토 내로 한정하는 것과 영토 밖으로 하는 건데 전자를 택했대요. 그럼 영토 내 한정에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A국 영토 내에서 특허권자 허락 없이 무단 제조는 금지. 이를 위반하면 손배 의무를 부과. 자, 보호기간은 전자를 한정하는 방법을 전자를 택했대요. 이게 전자니까 10년으로 한정. 오케이. 옳은 거 고르라고 했죠. 1번 볼게요. A국에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로 알코올 램프를 발명한 자는 그 기술이 이미 다른 나라에 널리 알려진 것이라도 그렇죠.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죠. 국내에서의 새로운 기술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왜냐면 A국에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니까. 그렇죠?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좀 선지 까다로워 보이는 거. 이거? A국의 새로운 기술로 이걸 발명한 자는 밟지 않더라도 A국 내에서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제조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이 무슨 소리예요? 특허 심사 절차를 받지 않으면 특허권이 인정이 안 되니까 내 특허권이 아니야. 그러면은 A국 내에서 내가 이거를 발견했는데 이거를 무단으로 제조 판매한 거를 금지할 수 없겠죠. 왜냐면 내가 특허 심사 절차를 받아야 특허권이 취득이 되고 이런 권리를 이제 뭐랄까요?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절차를 안 밟았으면 당연히 특허권이 없으니까 야, 너 왜 내가 개발한 거 팔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지시킬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겠죠. 14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지문형 딸랑 하나 나오네. 아까 거기 하나랑. 근데 또 지문형이 좋은 또 지문도 아니에요. 또 공직자 막 이런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재산 상태, 세세한 사생활 정보까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공직자의 사생활은 일반 시민의 사생활만큼 보호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비슷한 맥락에서 일찍이 플라톤은 통치자는 가족과 사유재산을 갖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 문단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친절하게 반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글의 전환, 또 반대 입장이겠죠. 1번 볼게요. 축소된 사생활의 보호 원칙은 공직자와 일반 시민 사생활의 보장의 정도가 달라야 된다고 보는데, 보죠. 축소된 거는 이제 이 문단에서 주장하는 거네요. 동등한 공직자의 사생활도 일반 시민과 동등한 정도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원칙의 지지자들은 우선 공직자의 사생활 보호로 어쩌고저쩌고 증가한다는 점을 강조하니까 결국 여기서는 동등한 거를 뭐랄까요? 이제 달라야 한다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동등한 사생활 보호의 원칙을 주장하는 그 글이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축소된, 죄송합니다. 여기서 봐야겠네요. 축소된 원칙이 적용되는 주장이 있다. 여기서는 공직자는 일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동등한 사생활 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맞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인과 다르기 때문에 보장의 정도가 달라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2번. 통치자의 사생활에 대한 플라톤의 생각은 동등한 보호 원칙보다, 그렇죠, 축소된 사생활 보호의 원칙에 더 가깝죠. 왜냐하면 통치자는 가족과 사유재산을 갖지 말아야 된다고 되게 좀 세게 말했으니까. 3번. 동등한 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공직자가 시민을 대표하는 훌륭한 인간상 없는데, 여기 있네요. 공직자는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훌륭한 인간상으로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이 이유를 들어서 축소된 걸 적용돼야 된다니까 얘는 틀렸다고 볼 수 있죠. 동등한 지지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축소된 사생활을 주장하는 그걸 이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정답입니다. 틀렸어요. 4번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문형이 또 하나 정도는 더 나오네요. 근데 또 지문형이 또 무슨 휘발유, 옥탄가 막 별로 그렇게 좀 친근한 재밌는 지문은 아니네요. 옳은 거. 일반적인 내연기관에서는 휘발유, 공기가 엔진 내부의 실린더 속에서 압축된 후, 봐봐요. 어렵잖아요. 딱 봐도. 읽기 싫잖아요. 어렵다기보다는. 점화장치에 의하여 점화되어 연소된다. 이때의 연소는 휘발유의 주성분인 탄화수소가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해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고,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혼합물의 연소에서 발생하는 힘으로 자동차는 달리게 된답니다. 실린더 내에 과도한 열이나 압력 혹은 질 낮은 연료의 사용 등으로 인해 노킹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노킹이란 조기 연소, 그러니까 이제 점화되기도 전에 연소되는, 그러면 성능이 급격히 저하된답니다. 휘발유에는 옥탄가라는 값에 따른 등급이 부여된다. 옥탄가는 휘발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 중 하나로 이 값이 높을수록 노킹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그래서 보통, 중급, 고급으로 분류된 세 가지 등급의 휘발유가 판매되고 있는데, 이 등급을 구분하는 최소 옥탄가의 기준은 7, 9, 93이라 합니다. 하지만 고산지대에서는 옥탄가가 낮대요. 그 이유는 산소의 밀도가 낮아서 노킹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굳이 높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기억 볼게요. AC. 자, AC가 어디에 위치해 있죠? 이거 바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떠오르셔야 돼요. 연상이 고산지대.
고급 휘발유로 판매되는 휘발유 옥탄가는 91 이상. 자, 93이죠. 일반은. 근데 고산지는 2 떨어진다고 했죠. 91이니까 91 이상은 91 포함입니다. 옳아요. 옳습니다. 니은. 실린더 내에 과도한 열이 발생하면 맞죠? 니은 맞습니다. 왜냐면 여기 있죠. 과도한 열이나 압력, 이걸로 인해 노킹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답니까? 디귿만 보고 넘어갈게요. 노킹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내연기관의 내부의 실린더 속에 공기휘발유 혼합물은 점화가 된 후에, 그렇죠. 왜냐면 노킹 현상이 안 좋은 현상인데 얘는 점화되기는 노킹 현상이, 봐봐, 여기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맞다라는 거죠. 노킹 현상이 없으면 점화가 된 후에 연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보죠. 글과 국내 이전비 신청 현황을 근거로 국내 이전비 지급받는 공무원을 고르랍니다.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현 근무지 외에 부임명을 받아 이전하는 경우 다음 요건에 모두 부합해야만 국내 이전비를 준답니다. 첫째, 전임에서 신임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이사 화물도 옮겨야 된다. 그러면은 이 둘 다 동그라미만 있는 애들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을병에 해당, 죄송합니다. 을병에 이제 해당하는 그 선지는 지어줄게요. 왜 이렇게 많이 지워지지? 자, 그러면 4, 5번이 남죠. 그러면은 이 문은 공통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세이브예요. 그래서 얘네 둘만 이제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실전에서는 동일한 시 군섬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거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제주도는 제외.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거 볼까요? 자, 울산에서 울산 가고, 하지만 제주도는 제외니까 갑만 제외해주는데, 갑은 뭐 이거 해줘도 여기서 달라질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셋째는 아니고 둘째, 거주지와 이사 화물은 발령을 받은 후에 이전해야 됩니다. 자, 그럼 뭘까요 이게? 발령일자, 이전일자. 뭐냐면 발령일자보다 이전일자가 늦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얘는 1월 13일, 얘는 발령일자보다 이전일자를 먼저 앞섰어요. 그럼 국내 이전비 지급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전일자가 발령일자보다 늦어야 지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이 되겠네요. 얘네 둘.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볼까요? 지역 틀리고 9월 3일, 9월 8일 이전일자, 발령일자보다 늦고 둘 다 했으니까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와우, 퀴즈 폭탄이네요. 진짜 퀴즈 많구나. 왜 이렇게 퀴즈가 많지? 17번 볼게요. 상황과 근거를 판단할 때 갑의 말이 최종적으로 위치하는 칸 볼게요. 바로 봅니다. A 12칸이 있고 A칸 여기서 시작을 한대요. 이거를 누를 수 있고, 맨 처음 이걸 누르면 반시계 방향 이쪽으로 가고 L, 그 다음에 이걸 누르면 당연히 B로 가겠죠. 그 다음부터는 매번 버튼을 누르면 그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누른 버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말을 이동한다. 꼬였네. 한번 꼬았네. 자, 이걸 누르고 이걸 눌렀을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2칸을 이동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둘 다 누르면은 여기 갔다가 이제 여기서 2칸을 더 가는 거죠. 하나, 둘, J까지. 그 다음에 L을 갔어. 근데 반대쪽이면 그냥 L에 머무는 거죠. 얘도 똑같죠. 반대는 움직이지 않고 한 칸 이렇게 가면 시계 방향으로 B로 갔는데, 또 이걸 누르면 2칸이니까 하나, 둘, 여기에 위치한다. 뭐 이런 뜻이죠. 버튼을 5회 눌렀고요. 바로 보겠습니다. 자, A에서 시작을 합니다. 반시계 방향을 일단 갔죠. 그럼 뭐예요? L로 갑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L로 가. 그 다음에 이거 반대죠. 그럼 여기서 그대로 간다.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똑같은 걸 2번. 그 오른쪽으로 가는 거. 시계로 2칸 이동하는 거죠. L에서 2칸 이동하면 B로 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근데 여기서는 또 방향이 다르네?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반시계 방향으로 갔네? 그러면 반시계, B에서 반시계로 2칸을 가야 됩니다. 한 칸, 2칸. L이네요. 그대로 있는 거네요.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좀 차분하게 당하지 마시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또 의외로 또 보이기도 합니다. 쉽게. 18번 보겠습니다. A기관이 원천징수 후 갑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골라봐라 라는 거고요. 자, 위촉했고
2월 24일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그렇지, 3시간 강의를 했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20면 발표. 그래서 이거를 따라 참석수당 원고료를 지급한답니다. 참석수당은 기본료 10만원. 그럼 시급 5만원이에요? 오. 2시간 초과 1시간마다 5만원이니까, 그렇죠. 25만원을 일단 참석수당으로 받아요. 그 다음에, 원고료는 만원의 A4 1면인데, 슬라이드 20면이니까 20 곱하면 20만원이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슬라이드 면이랑 A4랑 같다는 조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각주 나오죠? 두 면이 A4 하나다. 그러면 2로 나누면 10. 그럼 여기 10 곱하면, 그렇죠. 준비해온 자료의 값어치는 10만원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타 소득이랍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원고료가. 위원회 참석수당 및 원고료는 지급 기준액에서 다음과 같은 기타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 징수하고 지급을 한답니다. 자, 기타 소득세는 지급 기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서 소득세, 즉 20%만 곱해라. 이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20%, 10% 곱한다고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급 기준액은 몰라요. 지급 기준액은 이제 우리가 구했고 35만원. 필요 경비를 몰라. 필요 경비는 이거죠. 지급 기준액의 60%로 한다 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60%를 해가지고 빼주면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뭐야, 40%, 그러니까 이걸 둘이 더해서 40%를 곱해준 거에 20%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얘가 지급 기준의 60%가 얘니까 여기서 이걸 빼주면, 그렇죠, 지급 기준 곱하기 40%니까 근데 얘네들을 더하면 되겠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2시간에서 1시간 추가했으니까 15만원이죠. 죄송해요.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25만원이니까 25만의 40%는 뭐예요? 10만원이죠. 그러면 소득세율은 20%니까 2만원. 주민세는 이 기타 소득세의 10%, 2천원. 둘이 더하면 22,000원. 그럼 25만원이 원래 받아야 될 건데 22,000원 빼서 지급하면 22만 8천원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이거 25만원 죄송합니다. 와우, 퀴즈 진짜 폭탄입니다. 다 퀴즈야? 이거 시간 진짜 부족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다 못 풀 것 같은데요. 실전에 갔으면은 한 3-4문제는 못 풀 것 같은데 이거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19번 보죠. 비밀번호인데 둘째와 넷째의 합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빌려 타기로 했어요. 친구의 자전거는 5자리의 비밀번호 맞춰 열리는데 0에서 9, 10개의 그 중에 하나가 표시가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6449가 그 번호 위치고 힌트를 줬대요. 비밀번호는 모두 다른 숫자. 자물쇠에 현재 표시된 모든 숫자는 비밀번호에 쓰이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럼 일단은 012 3 4 5 6 7 8 9 여기서 36449 제외. 그러면 012 5 7 8 이 6개의 숫자 중에서 5개가 지금 쓰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짝수가 표시된 자리에는 홀수가 표시된 자리에는 짝수가 온다. 0은 짝수로 간주한답니다. 자, 그럼 여기는 홀수니까 여기 짝이 와야 되겠고 6은 당연히 뭐죠? 반대니까 홀, 또 홀, 또 홀. 그 다음에 9는 짝. 왜냐면 얘가 홀수였으니까. 자, 그러면 이 형태의 비밀번호가 와야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구성하는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가 첫째 자리에 온답니다. 여기서 짝수가 뭐가 있어요? 0, 2, 8이 있죠. 자, 그러면 0은 무조건 못 오고, 왜냐면 짝이 2개가 되니까 0이 올 수가 없죠. 짝이 하나라면 0이 올 수도 있어요. 짝수 중에 아니죠. 0보다는 다 크니까 0은 몰 수 없고요. 2나 8을 봐야 되는데 8이 맞을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한번 볼게요. 가장 큰 숫자가 첫째 자리에 오고요. 가장 작은 숫자가 5째 자리에 온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둘째 자리 숫자는 현재 둘째 자리에 표시된 숫자보다 크답니다. 여기 홀수가 와야 되는데 현재 표시된 게 둘째 자리에 6이에요. 그럼 6보다 큰 홀수가 여기서 뭐가 있죠? 5는 안 되고 7이죠. 근데 짝수가 표시된 자리, 비밀번호를 구성하는 숫자 중에서 가장 큰 게 첫째 자리에 온답니다. 그러면 얘보다도 큰 숫자가 여기 와야겠죠. 그럼 명확하게 얘는 8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자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8, 7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됐고, 비밀번호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서로 인접한 두 숫자의 차이는 5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8, 7, 5보다 작은 거죠. 1이니까. 근데 여기 이제 0이 올 수 없는 거죠. 0이 오면, 여기는 홀수니까. 그러면 얘 지워주고 얘 지워주고 1, 5가 여기 와야 돼요. 근데 여기 1이 올 수 있을까요? 얘네 둘 차이가 6이죠. 5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죠, 여러분? 네, 5가 됩니다. 그럼 얘는 1이 되겠죠. 왜냐면 얘네들 차이가 4고 얘네들 차이가 2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2가 올 수도 있고 0이 올 수도 있을 텐데 뭐가 와야 될까요? 0이 와야겠죠. 왜? 가장 작은 숫자가 5자리에 온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무조건 1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 2가 오면 가장 작은 숫자는 네 번째니까요. 5번째가 가장 작으려면 1보다도 작은 0이 와야 되니까. 됐죠? 둘째, 넷째는 7일 더해서 8입니다. 얘 좀 얘 시간 걸리겠네요. 딱 보니까 20번도 쉽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보죠. 보기 중에 옳은 것을 이제 고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9개 도시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9개 도시가 있고 그 미세먼지 저감률에서 이건 볼 필요 없고 모든 차량은 4개의 숫자로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제한 요건 여기 이렇게 된답니다. A, F, I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0은 또 짝수. 도시간 이동 시에는 도시 경계선이 서로 맞닿아 있지 않은 도시로 바로 이동할 수 없다. 예를 들면 A에서 E로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반드시 B나 D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진짜 휘발유가 많고 기름값이 막 기름이 넘쳐나고 시간이 많다면 뭐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는 못 간다는 거죠. 대각선으로. 자, 기억 볼게요. 토요일에 1, 2, 3, 4인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20 볼게요. 토요일은 1일은 홀수일이죠. 차량 번호가 홀수로 끝나는 차량은 제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짝수니까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거해 주시고 3개 중에 답이 나와요. 니은 6일날 짝수일에 A에서 DC로 이동할 수 있냐라고 물었는데 일단은 짝수 볼게요. 짝수에는 차량 번호가 짝수로 끝나는 차량을 못 끌어요. 하지만 얘는 홀수로 끝나니까 끌 수 있어요. A시에서는. 근데 DC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DC는 여기 있죠. 목요일에 차량 번호가 4 또는 9로 끝나는 차량은 제한됩니다. 그러면 DC에서 입구 컷입니다. DC에서는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동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그러면 2, 3번 중에 답이 나오고요. 자, 병 볼게요. 5월 중 어느 하루에 동일한 차량으로 A에서 H로 이동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A에서 H로 가려면 A, B, EH 뭐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겠죠. 그럼 A에서 D로 가거나 A에서 B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A에서 D로 가는 경우부터 보죠. A에서 D. 일단 A에서 B로 가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A에서 B로 가면 아무 때나 예를 들어서 홀수일에 갔다고 쳐봐. 그러면 홀수로 끝나는 차량이 제한되니까 A가 그러니까 병이 가진 차가 홀수가 아니면은 A시에서 홀수일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짝수로 끝나니까. 그러면 됐어요. 그럼 B씨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B씨는 홀수일이죠. 근데 B씨는 홀수일에 차량 번호가 짝수로 끝나는 차량은 입구컷이랍니다. 그러니까 안 맞아요. 홀수일에 홀수, 짝수로 끝나는 차량 각각 제한이고 짝수일에 짝수, 홀수로 끝나는 차량 제한이고 A에서 B로는 못 가요. 아예 못 갑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그 뜻이거든요. 홀짝 둘 다 안 된다면 아예 갈 수가 없는 거지. 이 도시 안에서는 놀 수 있는데 중요한 건 A는 H까지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건 이렇게 가건 어쨌든 이걸 거쳐야 되니까. 그 얘 안 거치면 이제 얘를 거칠 수 있겠죠. 한번 볼게요. A는 뭐 홀수일에 가거나 짝수일에 가도 D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가면은 제한이 없죠. 갈 수 있어요. 그때가 홀수일인지 짝수일인지 몰라도. 토요일이 홀수일이라고 쳐봐. 그럼 짝수로 끝나면은 그 병이 가진 차가 짝수로 끝나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토요일, 일요일은 D는 제한 없으니까. 그래요. A, D 갑니다. 그럼 이제 D에서 또 E로 가거나 G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G, H 홀수로 이제 뭐죠 이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죠. D까진 갈 수 있는데 여기서 E를 가거나 G를 가야 돼. 근데 G를 가는 것도 안 돼요. 왜냐면 G 같은 경우도 이게 틀리거든요. 이 같은 날 가는 거잖아요. 홀수일에 홀수고 짝수고 짝수고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도 안 됐지만 A에서 D에서 G로 가는 것도 안 되더라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근데 이제 AST까지는 갔어요. 뒤에서 E도 갈 수 있겠죠. 왜냐면 E도 A랑 똑같은 그 규칙을 따르니까. 이렇게 가는데 또 여기서 안 돼. 왜? E랑 H랑 충돌하거든요. 홀수 1에 홀짝, 짝수 1에 짝홀.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돼요. B로 갈 때는 여기서부터 안 되고 D로는 가지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가는 게 안 되는 거죠. 여기서도 D에서 G까지는 갈 수 있어도 아까 D에서 G가 또 안 되는 거고 지금 못 가거든요.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A에서 D로 가고 D에서 다시 G로 가고 D에서 G로 가는데 이거랑 또 충돌하고 A랑 G랑 충돌하고 이게 되게 어렵네요. 20번이. 그래서 이게 안 되고요. 정답은 리을이고요. 3번입니다. 자, 15일에 차량 번호가 9790 짝수로 끝나는데 D에서 F로 이동할 수 있다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DC는 가능하죠. 제한 없으니까. FC만 볼게요. 홀수 1에 홀수로 끝나는 차량만 제한인데 얘는 짝수니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좀 중요하네요. 20번은 좀 어렵네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경우의 수 따져야 돼가지고. 이 정도면 행시에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21번 보죠.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요. 키가 다른 6명의 어린이들을 이렇게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보다 키 큰 어린이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A에서는 보이지 않고 한 명도 없으면 A에서 갑의 뒤통수는 보인답니다. 반대로 갑의 앞에서 갑보다 키 큰 애가 있으면 B방향에서 얼굴 안 보이겠죠. 키가 크니까. 한 명도 없으면 B방향에서 얼굴 보이고. 이거 그건데 이거 여러분들 막 그 인터넷 보면은 막 멘사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뭐 죄수 이렇게 3명 해놓고요. 여기 뭐 창문 있고 해가지고 누가 범인일까 찾는 거 그거 있거든요. 그래서 막 누가 누구는 볼 수 있으니까 죄수가 그거 아마 모티브 따온 것 같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고 기억 볼게요. A방에서 보았을 때 모든 어린이의 뒤통수가 다 보이게 세우는 방법은 당연히 한 가지밖에 없겠죠. 얘네들이 키가 다 달라요. 그러면은 A 입장에서 D가 보이려면 가장 작은 애를 1이라고 할게요. 이거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1, 2, 3, 4, 5, 6. 그러니까 이거죠. 동그라미 이렇게 아이 진격의 거인을 만들어 놓네. 이렇게 하면은 A가 여기 눈이 있으니까 다 뒤통수 볼 수 있는 거죠. 니은 보죠. 키가 세 번째로 큰 어린이를 5번 자리에 세운다고 합니다. 누가 세 번째죠? 6번이죠. 그 6번을 5번에 세우면 4번은 여기로 가겠죠. A 방향에서 보았을 때 그 어린이의 뒤통수는 보이지 않는다. 자, 6번이 일로 갔어요. 세 번째로 큰 애가 6번이니까. 근데 A 방향에서는 안 보이죠. 왜? 가장 키 큰 애가 2번이 떡대 있는 머리도 크고 대도 얘가 가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디귿 볼게요. B 방향에서 2명의 얼굴만 보이도록 어린이들을 세웠을 때 A 방향에서 6번 자리에 서 있는 어린이는 보이지 않는다 라고 부르는데 이거 당연한 건데? 네, 당연합니다. 3번은 당연해요. 왜냐면 그 B 방향에서 여러분 2명의 얼굴만 보이도록 어린이들을 세울 경우가 어떻게 될까요? 가장 키 큰 애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키 큰 애 이거는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여기 이제 나머지 4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A 방향에서 6번째 안 보이죠. 얘가 가장 키 큰 애가 있으니까. 왜냐면 B 방향에서 2명만 보이려면 가장 키 큰 애가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으면 한 명밖에 안 보이는 거니까. 이해되시잖아요. 어중간한 애들이 있으면 막 3, 4명 보이니까요. 그래서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리을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까다롭네. A팀, B팀은 이제 그 게임을 하는데요. 게임을 하는데 잠시만요. 각도 조절 좀 할게요. 네, 다시 가보겠습니다. 각도 조절 다 했고요. 가위바위보 게임 한답니다. 왼손, 오른손, 양손이 한 명씩 출전한답니다. 3명씩 구성되고 팀이 5라운드를 하고요. 볼게요. 한 라운드 이상 출전해야 되고 왼손은 가위만 내고 오른은 보만 내고 양손은 바위만 낸다. 차라리 이걸 풀어야겠네요. 시간이 없을 때 얘보다는. 획득하면 이기면 이렇게 된대요. 왼손잡이일 땐 2점, 오른손잡이일 땐 0점, 양손잡이인 경우 3점. 저는 양손이니까 저는 이제 이 볼펜 쓰는 것만 오른손이고 나머지는 다 왼손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젓가락이나 뭐 힘 쓰는 거나. 아무튼 제가 이겼네요. 자, 두 팀은 1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명단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맞췄을 때 획득한 총점이 높은 팀이 당연히 승리하겠죠. 바로 볼게요.
3라운드까지 맞췄고 3라운드까지 A팀 획득 점수, B팀 획득 점수 4점이라고 했는데 자, 왼손은 가위 내고 오른손은 보관했으니까 A팀이 승자입니다. 승자의 동그라미. 오른손잡이는 보만 내고 양손은 바위 나니까 여기 승자. 승자가 왼손일 때는 2점, 2점. 현재 4점이고요. 양손잡이로 뭐 진 경우는 상관없으니까. 오른손잡이로 이겼을 때는 0점이랍니다. 이겼는데 빵점이네. 그럼 둘이 더하면 4점. 니은. A팀이 잔여 라운드에서 모두 오른손잡이. 그 오른손잡이면 여러분 뭐죠? 볼을 내는 거죠. B팀이 게임을 승리한다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을 이길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죠? 가위. 네. 그러면 가위는 누구 잡이가 내요? 왼손잡이가 냅니다. 그러면 가위는 왼손잡이니까 2점씩이죠. 2점, 2점. 그럼 빵점에다 4점 더하면 결국 최종 점수는 4점이에요. 얘는 두 판을 져도 4점이고. 그럼 이게 무승부인데 그러면은 B팀이 게임에서 승리한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이 4점 4점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말고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틀렸어요. 4번이 정답이네요. 이거 여러분 이거 실전에서는 이거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잖아요. 디귿 보지 마시고 바로 넘어가세요. 시간 없습니다. 이거 맞아요. B팀이 게임에 승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있겠죠. 양손잡이로 이겼을 때. 그러니까 양손잡이가 바위죠. 그럼 가위 내면 이기는 거죠. 얘가. 그럼 얘 이제 가위가 왼손잡이니까. 여기 이제 A가 왼손잡이 내고 B가 양손잡이 되면 얘 합이 6점이요. 얘는 합이 4점이요. B팀이 이기고요. 또 얘가 양손잡이 되고 또 왼손 가위니까 주먹. 뭐 오른손잡이. 얘가 이제 그 오른손잡이를 내면 보잖아요. 그럼 얘 가위로 이기는 거 왼손잡이 내도 3점, 2점이니까 5점으로 1점 높아서 B팀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B팀이 이기는 경우는 많아요. 그래서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아, 23번, 24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시간이 없다 싶으면은 23번, 24번은 웬만해서는 넘어가시고 마지막 25번을 사활을 목숨 딱 진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그걸 맞추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얘네들 딱 봐도 어려워 보입니다. 시간이 걸려요. 어려운 것보다는. 옳은 거. 네 사람은 주식, 채권, 선물, 옵션 중 서로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고 투자액과 수익률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사람 중에서 투자액이 가장 큰 50대 주부가 그 주식에 투자했고 30대 여러분 이런 것만 보고 바로 그 머릿속에서 그려지시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천재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진짜 1% 이내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그 표를 해가지고 써주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볼게요. 주식, 채권 이거 어렵네요. 퀴즈 난이도가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상황 판단의 대비 그 추세를 확실히 알 수 있네요. 버릴 거 버리고 풀 거 풀고 확실하게 하라는 뜻이죠. 자, 이거 14년도 상황 판단 문제랑 거의 똑같네요. 좀새, 단천공, 뭐 미장공, 뭐 벽돌공 막 그게 있었거든요. 그거랑 똑같네요. 몇 푼 받고 막 하는 거랑. 주식 여기 이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50대 주부부터 해볼게요. 그 다음에 30대 회사원, 그 다음에 40대 회사원, 그 다음에 누구죠? 마지막 60대 사업가. 현재 4명이죠. 근데 얘네들 중에서 갑을병정이 누군지는 아직 모르고.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30대 회사원 병. 그럼 얘 이제 병이네요. 자, 50대 주부는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XX 서로 다른 거니까 얘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갑은 모르고. 자, 40대 회사원 을. 얘가 을이군요. 을은 옵션에 투자하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그럼 채권 선물 중에 하나를 했겠죠. 그 다음에 60대 사업가는 채권에 투자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얘네 선물이나 옵션 중에 이제 투자를 했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찾아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보면 되겠네요. 갑은 주식과 옵션에 투자하지 않았대. 근데 여러분, 갑은 얘네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주식과 옵션에 투자하지 않았는데
얘는 주식에 투자를 했네요. 얘는 뭐죠? 정이 됩니다. 갑을병정. 얘가 갑이네요. 주식과 옵션 투자를 안 했으면 선물을 투자하셨구나. 그럼 이렇게 XX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옵션은 하나만 남아요. 회사원 30대는 옵션이고요. 나머지 40대에서는 채권입니다. 문제 바로 보죠. 채권 투자는 누굽니까? 을입니다. 선물 투자자, 사업가. 왜냐하면 사업가는 한 명이니까. 정답입니다. 투자액이 가장 큰 사람은 50대 주부. 을이 아닙니다. 회사원은 옵션에 투자하지 않았는데 회사원 2명이에요. 옵션에 투자한 사람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 사람이 누구예요? 병이죠. 병은 옵션 투자자입니다. 선물 투자자가 아니라. 넘어갈게요. 24번. 자, 공기청정기가 자동으로 꺼지는 시각을 구하보랍니다. 교실 안에 있는 학생은 한 명당 10분마다 5를 증가를 시킨대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는 10분마다 15를 감소를 시킨대요. 미세먼지를. 자, 그러면 미세먼지는 사람에 의해서만 발생하고 공기청정기에 의해서만 제거되고, 그러니까 이제 공기청정기가 정화를 해서 교실 내의 미세먼지가 30이 되는 순간 자동으로 오프가 된다라는 겁니다. 상황 보죠. 3시 50분에 교실에 아무도 없었고 미세먼지 양은 90입니다. 16시 4시 정각에 2명이 들어왔고 40분 후에 학생 3명이 들어와서 총 5명이 되겠죠? 공부를 했고 모두 18시, 6시에 나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4시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양이 뭐가 되죠? 90에서 15를 빼줘야 되죠. 왜냐면 10분마다 청정기가 15를 감소시키니까 75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시에서 6시까지 2명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얘네들이 한 사람이, 여러분, 그 학생이 한 시간에, 그러니까 10분에 5잖아요. 그러면 여기 6을 곱하면 1시간이죠. 한 사람이 한 시간에 30의 미세먼지를 발생시켜요. 근데 여기 2시간 있었으니까 60이죠. 그러면 얘는 120입니다. 그 다음에 그 40분 후에 16시 40분에 3명이 더 들어왔어요. 얘네들이 이제 8시까지, 그러니까 6시까지 미세먼지를 이제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근데 총 시간이 뭐죠? 얘는 80분이죠. 80분. 그러면 학생이 10분마다 오니까 여기 곱하기 8을 하면 되겠죠. 5에 8이면 40이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총 3명이 6시까지 120을 발생시키더라. 얘네들 더하면 240이고요. 이거 더하면 그렇죠. 315입니다. 내가 지금 뭘 구했냐? 4시부터 6시까지 총 미세먼지 발생량입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는 놀지 않습니다. 자, 공기청정기가 10분에 15를 감소시키니까 여기서부터 30이 꺼지려면 여기서 얼마가 빠져야 30이 되는 거죠? 285 맞나요? 285 맞네. 자, 그럼 이거 나누기 15하면 게임 끝납니다. 1, 13, 6, 7, 9, 19 맞나요? 190분. 190분이네요. 그럼 190분이면 3시간 10분이죠. 4시부터 3시간 10분을 더하면 뭐가 되죠? 19시 10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따로 나눠서 계산하시는 게 편합니다. 괜히 동시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공통된 애들을 이렇게 한 번에 묶어가지고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마지막 25번 보겠습니다. 거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네, 한 문제가. 갑돌이가 할 수 없는 행위를 찾아보랍니다. AD카드란 올림 또는 패럴림픽에서 정해진 구역을 출입하거나 차량을 탑승 위한 권한 신분증이고 반드시 출입하거나 탈승. 이건 볼 필요 없었네요. 자, 카드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4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올림픽에는 오륜기, 패럴림픽은 아지토스. 그래서 올림픽 기간 동안은 AD 카드만이, 패럴림픽에는 패럴림픽 카드만이 유효하고 2대의 기간은 겹치지 않고 탑승 권한, 시설 권한 이게 있으니까 이거는 여기서 봅시다. 자, 올림픽 및 패럴림픽 관계자고 둘 다 있답니다. 자, 그럼 패럴림픽 기간 동안 알파인 경기장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시설 입장 권한이죠. 알파인 경기장이 HAL 코드죠, 여러분. 그게 복수로 부여될 수 있으니까 HAL이 있나요? 없습니다. 헌데 all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모든 시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럴림픽 기간 동안 VIP 지정 차량 탑승이라고 했는데 T1 코드가 있으면 VIP 지정 차량을 할 수 있는데 T1이 있죠. 가능합니다. 3번 올림픽 기간 동안 올림픽 패밀리 호텔, 올림픽 패밀리 호텔이 OFH입니다. 이 코드가 있나요? OFH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컬링 센터 내부에 있는 선수 준비 구역에 들어간다. 자, 선수 준비 구역은 코드가 2입니다. 특수 접근 권한 코드는 여기에 숫자가 표시된답니다.
그러면 올림픽 기간 동안 2가 있어야 되는데 2가 없죠. 4번이 정답이고요. 미디어 셔틀버스는 올림픽 기간 동안 TM이니까 TM 있네요. 가능하고 국제방송센터 IBC 있죠?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답은 4번이고요. 여기까지 2020년 민경채 상황판단 풀이를 완료했고요. 25번은 쉬운데 이걸 꼭 마지막에 이렇게 해놨네요. 그렇죠? 차라리 24번 같은 경우를 끝에다 두고 얘를 좀 25번에 줬으면 하는데 말이죠. 여기까지 70분 정도 소요됐는데 최대한 60분 이내에 끝내려고 했어요. 저 혼자 풀면은 60분 이내에 이게 할 수는 있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지루하실까봐 저도 설명을 오래 하고 싶진 않았는데 어떻게 70분 스트레이트로 좀 영상을 찍어서 버벅일 수도 있어요. 이게 멈추고 뭐 중단하고 찍은 게 아니라서 그런 점 좀 약간 양해 부탁드리고 아무쪼록 이 영상이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학습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